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확률 중에서 계산, 그 중에서 곱셈 정리. 곱셈 정리에 대해서 독립사건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생각해보자. 곱셈 정리 중에 독립사건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생각해보자가 얘가 되겠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지.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곱셈 정리를 보면 P, A, 교 B를 P, 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즉 P, B로 표현되면 대칭성이 이 곱셈이고 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교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집합의 연산이죠. 그런 걸 봤을 때 P, B 바 A에서 바 A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없어도 이렇게 돼도 성립하는 게 뭐야? 독립사건일 때다. A와 B가 서로 A와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일 때, 독립관계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게 P, A 합 B는 P, A 더하기 P, B가 성립하는 건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다. 배반 사건 중에서도 이게 덧셈 정리의 특수한 경우인데 배반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가 여사건이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죠. 여사건이 되면 사건 A와 B가 여사건 관계이면 PA 더하기 PB는 1이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거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연달아서 나올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독립시행에 필요한 개념이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거를 선생은 이렇게 부르겠어요. 독립사건에 대한 성질이다. 성질. 그러면 궁극적으로 A와 B가 독립사건이면 이 등호 관계가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다를 판단하는 거죠. 같은 점을 찾는 거. 그랬을 때 이게 왜 같으냐? 그럼 당연히 그 이유가 뭐겠니?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생각해보자. 정의란 독립사건의 정의를 말하는 거야. 독립사건의 정의. 독립사건의 성질. 그래서 독립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자 라는 거거든. 그럼 정의는 뭔데요? 정의가 뭐죠? 정석을 보겠어요. 117페이지 읽은 부분에서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친 사람은 치지 않아도 되고 그 박스 위에 본문의 중간 정도를 보면 이와 같이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뒤를 보면 곧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지 않을 때 밑줄 치세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의가 되겠어요. 즉 방금 밑줄 친 바로 앞에 있는 등식이란 말이야. 이랬을 때 이 말이 결국 뭔 말이냐면 그러면 이걸 왜 붙여? 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 P, B, 바, A는 P, B랑 같다가 되는 거야. 언제? 독립사건일 때. 그래서 곱셈 정리에 이거 있는 자리에 얘를 넣어도 된다. 그래서 독립사건에 대한 곱셈 정리는 이와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든다. 바 A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구조인 거죠. 이해 갔지? 우리 수업에서는 요 두 등식을 각각 정의와 성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뭐에? 독립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가 됐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제로 풀어보라고 한 문제가 요 문제죠.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직원 300명이 있다. 재직 연수와 찬반 여부를 조서한 표이다. 참고로 수능 출제 매뉴얼에 표를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수학에서 표는 언제 이용하느냐 하면 복잡한 자료가 주어질 때, 그때 정리하는 도구로서 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표가 되어 있고 여기서 단서가 뭐냐면 독립이다. 뭐야? 10년 미만일 사건과 찬성할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잖아. 풀어보면 여기서 이제 확률이 등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게. 확률은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것이냐, 계산을 이용해서 구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줘야겠어요. 정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보면 미만일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P, 미. 그러면 10년 미만은 360명 중에 120명이다. 즉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찬성할 사건, P찬이라고 적겠어요. 찬성은 360명 중에 150명이다. 그리고 P, 미, 교찬이라고 적겠어요. 10년 미만이면서 찬성 360명 중에 A다. 따라서 얘랑 얘랑 서로 독립이면 뭐가 성립해? 360명 중에 A는 360명 중에 120 곱하기 360명 중에 150이 성립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가 50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 맞았는데 이렇게 풀었니? 이렇게 아니게 풀었니?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실제로 풀 때 수를 잘못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답이 우연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네. 자, 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저기 적혀 있는 걸 보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통상 이렇게 풀어. 애들이 통상 사고가 일로 흘러가거든. 왜냐하면 각인이 첫 번째 등식이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얘가 되겠어. 정의를 이용해서 풀자. 생각하세요.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풀릴까 생각하세요. 답이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정의가 뭐냐면 P, 위랑 P, 위, 바, 찬이랑 같아야겠다. 그래서 360분의 120이랑 P, 미, 바, 찬은 뭐죠? 찬성 1대 150이죠. 그 중에서 미만 있고 이거죠. 그러면 A가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 3분의 1은 50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더 좋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이런 표현하고 싶어.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가 아니라 원래 수학에서는 이게 우선순위다라는 거지. 저것보다. 성질보다.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면. 이해 갔나? P, 찬은 P, 찬, 바, 미가 되겠어요. 360분의 150 분 미만 총 얼마죠? 120명 중에 A다. 뭐 얘랑 자리 바꾼 거니까 당연히 A가 50이 나오겠어요. 어느 쪽으로 풀던 간에 이렇게 푸는 게 더 낫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풀이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수학에서는 정의와 성질을 배우면 정의를 먼저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또 네가 한번 생각해 볼 심화가 뭐냐면 요 시기 그 자료에서 이 숫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숫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뭔가 느낌이 와야 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건가? 직관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건가? 직관적으로. 오케이? 알겠니? 위에 거 360분의 120 360분의 120 150분의 A 360분의 150 120분의 A 자료 배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 평행이요. 평행은 뭐? 닮음. 여기서 평행이면 닮음이 갑자기 느닷없이 왜 튀어나오나를 이해하건 못하건 보도록 하겠어요. P PB 와 P B 바 A를 비교해 보자. PB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
P B바 A는 파란색으로 P B바 A는 A분의 이거잖아. 지금 지난번에 했던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분자가 같고 분모가 다르다. 지금 그 얘기였고, 얘는 지금 이게 아니지.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이 두 개가 서로 같다가 뭘 말할까? 비교해봐. 이거 분해 이거랑 이거 분해 이거랑 같다. 이 같다라는 걸 이렇게 적겠어요. 농도 일정의 법칙. 이거가 바닷물에 적용이 되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건 직관적이에요.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겠어요. 뭐 이거 볼까? 엄밀하게 구분하는 거지. P B 바 A 여로 바꾸면 얘는 뭘 말하니? A의 바깥쪽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 바깥쪽에서 B. 네. 등장하시고 좋겠네. V자 한번 그려주시고. 뭐 그냥 가. 공부의 열정이. 공부의 열정이 느껴지면 나도 졸라 좋겠어. 여기 혹시 미림이야? 제 혼자 미림. 그래. 야, 공부의 열정이. 특강이야. 공부의 열정이 할 말을 못하고 있지. 와서 맥이나 끊어놓고. 자, 보겠어요? 우리 봐봐. 이걸 보면 이 파란색 바깥쪽 중에서 이거, 그 다음에 파란색 안쪽 중에서 이거, 두 개의 농도가 같아. 왜 농도라 표현하냐면, 농도가 용액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가? 아냐? 용매도 구분하냐? 안다고 하겠지, 내가 말하면. 자, 그래서 뭐야? 농도가 같은 두 액체를 섞었어. 초등학생 대우를 해주면 소금물을 섞었어. 그럼 섞은 물은 더 짜지겠죠? 더 연해지겠죠? 같겠죠? 그게 뭐야? 전체 분의 이거와 농도가 같다. 농도 일정의 법칙. 알겠죠? 알아쳐먹는지 뭐 의욕이 없어. 농도가 일정하다. 뭐분의 뭐가 같다. 그게 뭐야? 삼각비죠. 삼각비가 닮음을 나타내는 닮은 비 이외에 다른 비라고 했지. 닮음은 평행. 평행이에요. 자료 배열이. 그냥 선생님이 대충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자료 배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표로 제시했을 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심화 관점 참고. 뭐냐면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게 확률이라는 단원에 특정한 개념을 얘기한다가 아니라 그게 확장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됐다.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정석 120페이지 기본문제 7-8번 내신용으로 알아둔다. 어떻게 알아두는지는 밑에 모범 답안과 어드바이스를 확인하세요. 시작. 확인했죠? 이렇게 알아둔다. 칠판을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서 알아둘 만한 문제다. 설명은 그 프리와 어드바이스에서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다른 사건이 독립이면 각각의 여사건과 어떤 사건도 독립이다. 두 사건이 배반 사건 관계이면 두 사건은 종속 관계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유도 이 종속이라고 하는 게 농도 같은 걸 섞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가 진하고 하나가 연한 거를 섞었어. 그러면 당연히 농도가 전체 농도는 달라지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한 놈 입장에서 봤을 때 연한 놈 때문에 본인의 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용으로 저렇게 지식적으로 알아두자라고 어드바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그 정도. 자, 이번에는 요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독립시행의 확률 정석 125페이지. 를 펴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오죠. 넘기면 박스가 나와요. 앞 페이지와 박스까지 읽고 확인하세요. 시작. 자,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했다. 내리세요. 보겠어요. 이게 중요해. 실제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석을 읽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교과서도 마찬가지 설명 구조예요. 그런데 느닷없는 이항 정리가 등장을 하죠. 알아둬야 되는 게 경우의 수에서는 이항 정리, 확률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제 배우고 있는 단원, 대단원 순서대로.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이항 분포로 등장을 해요. 그 시작이 이항 정리다. 왜 이항 분포인지 잠깐 보겠어요. 뒤로 넘겨보세요. 확률 분포 단원에서 161페이지를 보면 박스가 이항 분포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에 각 확률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N, C, R, P의 R승, Q의 N-R승 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녹색으로 나와 있지. 이게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때 P와 Q는 무슨 관계래? 합이 1이래. 합이 1 하면 뭐가 떠올라? 야, 합이 1 하면 뭐가 떠올라? 합이 1 하면 뭐가 떠올라? 어? 합이 1 하면 뭐가 떠올라? 합이 1 하면 뭐가 떠올라? 이년아. 내분점. 그래서 직선 위의 점. 그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얘기해요? 여사건 맞고 그런 건데 봅시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선형대수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이에요. 선형대수학 들어보지 않았니? 선형대수학? 뭐 씨발 졸라 매가리가 없어.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게 이거야. 여기서 차수를 바꿨어요. A의 n-r승, B의 r승이라고 통상 적히지만 같은 의미죠. 마치 홀수를 n이 정수일 때 en-1 또는 en 플러스 1로 적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겠다. 참고로 그때 왜 A에다가 더 복잡한 걸 먼저 하는지는 내림차순 정리가 다항식 정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까지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림차순이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얘를 이걸로 나눠. A 플러스 B의 N승으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A 플러스 B의 R승은 1로 가고 A 플러스 B의 N-R승은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래서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 곧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A와 B가 무슨 관계이면 여기에 A, B가 이런 관계이면 이런 관계가 뭔데? 합이 1인 관계이면 합이 1이라는 게 기하적으로는 직선을 의미하고 확통에서는 무슨 의미야? 여사건 의 확률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은 여사건 관계이다 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죠? 너 왜 불안한 눈빛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선생님이 또 뭐 물을까봐 씨발 졸라 불안해. 너를 보고 있으면? 아니야? 아, 생각하는 거야? 그래. 생각이 없는 년보단 낫고. 자, 아무튼 이렇다 이거지.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런 거지 뭐. 보자. N, O, C, 3. A의 3승, B의 2승. 그러면 이게 뭘 말해? A 플러스 B의 5승. 그래서 요 항의 개수가 5C3이다. 이거잖아. 이거를 곱셈의 정의, 졸라 잘못했다. 3 정도 할 걸.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왜 후회를 늦게 하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에서 A를 몇 번? A를 3번. 3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총 어떻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 느닷없는 이항 정리.
그러니까 곱셈 공식 말이 안 나와. 씨발 졸라 늙었네. 곱셈 공식을 배우는 거죠. 알고 있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겠다 라는 의도인데 따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씨발. 그러면 이 5C3이 얼마죠? 10인가 10? 아 씨발 늙은이보다 좀 야 이 할망구들아 뭐 반응이 졸라 뜨뜻미지 그래. 아까 전에 웬만하면 추임새를 놓고 가는 우리 원장님도 극복 못한 분위기로 공부하기 때는 의지가 뭐 그러다니 갑자기 특강하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소설을 마무리 못하죠. 웬만하면 마무리를 하고 가잖아. 넘쳐 막 이러면서 막 헛소리를 막 하다가 가는데 감당이 안 되지. 그럼 봐봐. A가 3번 일어났다. A가 3번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총 5번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야? B를 선택을 2번을 했다.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요. 요것과 요것이 무슨 관계죠? 독립관계다. 여기서 A를 선택하면 여기서 A를 선택할 확률이 줄어드나? 아니죠. 독립사건 관계다. 그 다음에 지금 총 몇 번? 5번 반복하고 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잖아. 반복. 오케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사건 이름이야. 이걸 사건의 이름이라 하고 얘가 일어날 확률이 A 플러스 B분의 A라 하자. 여기서 갑자기 숫자로 취급했어요. 그냥 이 구조상 얘가 일어날 확률은 A 플러스 B분의 B야. 얘는 사건 A이고 아 그래 내가 서비스 해줄게 A고 얘가 사건 B라고 하자.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면 이게 이 식이 뭘 의미해? 그러면 총 5번 시행을 했을 때 A가 3번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는 거가 2번일 확률이 어떻게 되니? 로 바뀐다 라는 거지. 거지야. 알아먹었냐? 어?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역시 거지라서 이해도가 좋는데. 이 얘기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게 이 정서. 던져보자. 뭐 이를테면 주사위를 던져보자냐? 뭐 어떻게 뭘 한대? 이를테면 뭘 하니? 도대체 주사위를 던지는 건 역시 초등학생답게. 교과서도 그래요. 아무튼 이렇다. 알겠죠? 이거 이해 갔지? 오케이? 계속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해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 근데 이해시키는 건데 거기처럼 하면 될 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족보가 이렇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야. 이항 정리. 총 3개의 단원이잖아. 이항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 이항 분포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족보. 심지어는 지금은 빠졌는데 추정 소단원에도 이게 등장을 해요. 이 개념이. 그래서 뭐 보면은 확통 전체를 흘러가는 뼈대 있는 집안. 네, 시작. 그 다음에 그 2대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라 그걸 얘기하려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넘기세요. 126페이지. 빨간색 펜을 드세요. 범벅이 되어 있겠지만 보겠어요. 첫 번째 줄 반복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독립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오른쪽 독립시행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뒷부분 독립적으로 해서 독립 동그라미 치세요. 그 뒤에 반복하는 에서 반복 동그라미 치세요. 둘 사이를 덧셈으로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덧셈으로 표시하세요. 옆에 적으세요. when W-H-E-N. 졸라 의욕 없는 수업. 그 다음에 그 아래 R회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적으세요. aim A-I-M. 그 옆에 적으세요. aim 옆에다가 횟수. 내가 지금 이걸 뭐 한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고, 수능에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수능 선택이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래서 따라서 내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무조건 출제된다 라는 거지.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의 차이일 뿐. 그런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이유가 이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지 못 알아쳐먹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산술 기평균 기하평균처럼 신호를 표시했다. 이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했죠. 이게 뭐야? when이다. 이게 뭐야? 횟수인데 횟수가 뭐야? aim이다.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적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야. 중요해. 어려운 거는 이걸 보고 아 내가 구할 게 독립시행의 확률인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면 횟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나? 그런데 횟수에 대한 확률이 아니야. 그럼 뭐? 이게 횟수에 대한 확률로 환원시켜서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선생이 지금 중요한 건데 이거 왜 5페이지라고 돼 있어? 6페이지.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론을 설명했다. 빨간색은 여기랑 여기. 그게 이항 정리에서 네가 이해했던 방식이 고스란히 다시 등장한 것일 뿐이다. 뭘로?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 이퀄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건 무슨 버전? 경우의 수 버전. 이건 뭐? 확률 버전.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적응력을 높여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